오늘 우리 K증시는 이틀째 미약 한약, 그러니까 미국이 약세라서 한국 증시도 약세, 이걸 미약 한약, 요걸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미약 반강으로다가 미국이 약세, 한국은 반만이라도 그래도 코스닥은 상승 마감을 해서 미약 반강이었다. 그래도 미약 한약보다는 나은 건데, 오늘 마침 K 배터리 업계 최대 이벤트인 인터 배터리 2024 행사가 개막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K 2차 전지주들은 일제히 급락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가 60만 원 다시 붕괴되면서 결국 앞에 도로 5자 찍혔고요. 심지어 어제 그 꿈의 2차 전지라고 4695 배터리를 자기네가 최초 개발했다고 보도자료 뿌리면서 뭐 전 세계 공적 기금하고 자동차 업계에서 미팅 예약이 쇄도한다던 그 금양도 오늘 같이 급락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에코프로 위상이자 세계 최대 리튬 제조사 앨버말이 어제 뉴욕 증시 마감하고 새벽에 유상증자를 발표했다고.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7% 박살났는데, 뭐 본장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뭐 실적 발표처럼 예정됐던 게 아닌 돌발 악재라서 본장에서 더 세게 때려 맞으면 맞았지 만회 힘들 거라고 어제 미리 얘기했잖아. 그래서 결국 간밤 앨버말 주가 18% 완전 개폭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인터 배터리고 아웃사이드 배터리고 인터컨티넨탈이고 간에 하여간 이런 증시 본연의 이런 이슈에는 그런 이벤트 같은 건 아무 소용 없단 말이야. 아니 세계 최대 리튬 제조사 이 앨버말이 우리 돈으로 2조 원 넘게 유상증자를 할 정도면은 에코프로를 비롯한 다른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은 뭐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어요? 곧 이제 자금 조달 또 들어가는 게 시간 문제라고 봐야죠. 오늘 이런 와중에 LIG 넥스원은 10% 넘게 급등이 나왔는데, 이것도 어제 내일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K방산 현장 방문 이거 나가는데 그게 바로 LIG 넥스원이 행선지라고. 그리고 이번 주에 한미연합훈련도 있으니까 방산주 잘 지켜보자고. 지난 라이브 때 미리 다 얘기했잖아. 자, 그래서 우리 K증시가 제대로 반등이 또 나오려면은 외국인들이 다시 적어도 어제 정도만큼은 수급이 회복이 돼줘야 하는데, 우선 오늘 새벽 뉴욕 증시의 경우는 슈퍼 투스데이를 맞은 그 긴장에다가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의회 증언하고 연설을 하루 앞둔 경계감까지 겹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에다가 그중에서 우리 K증시랑 동조화 비율이 제일 높은 나스닥의 하락폭이 제일 커서 1.65% 떨어졌는데, 그런 와중에도 엔비디아는 이런 날도 또 상승 나왔어. 무려 1% 가까운 이런 폭으로다가. 반대로 테슬라는 이틀째 급락이 또 이어졌는데, 어제는 뭐 중국 매출 부진 때문이었고, 오늘은 또 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비밀 회동을 했다는 게 밝혀져가지고 과연 지금 트럼프 미국 대선 앞두고 일론 머스크한테 어떤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냐, 단순히 그냥 후원 회비 좀 내달라는 거냐, 아니면은 뭔가 선거 캠프에 들어오라는 거냐, 뭐 이런 게 또 일론 머스크 개인적인 리스크로 작용을 하면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애플도 역시 하락인데, 여기도 또 차이나 리스크에 걸려들면서 아이폰 중국 판매 부진으로다가 이제 급락이 나온 건데, 아무래도 애플은 AI 그 인공지능 도입에 있어서 한 발 늦었고 이미,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상당히 신중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당분간은 애플의 어떤 반전 모멘텀이 없다는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월가에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 와중에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슈퍼 투스데이,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 양당의 대선 후보를 가리는 가장 결정적인 경선 날이 바로 어제 막이 올랐는데, 결과는 뭐 이미 뻔하게 정말 난이도 1짜리로다가 공화당은 트럼프, 민주당은 바이든, 이렇게 대선 후보로 결국 지명될 거라는 예상이 지금 99.9%다. 그럼 나머지 0.1%는 뭐냐? 81세의 바이든과 77세의 트럼프, 이 둘 중 하나가 뭐 그 미국에서 흔한 헐 어택으로 픽 쓰러지든가 아니면 뭐 갑자기 증발해버리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이 0.1%죠. 하여튼 공화당의 경우는 대의원 1215명이 대선 후보 이제 그 등록 기준의 표수인데, 현재 개표 상황 보니까 트럼프가 뭐 니키 헤일리를 멀찌감치 따돌리면서 한 80% 이상의 득표율이고, 다음 민주당은 1968명의 경선 득표를 해야 후보 등록이 가능한데, 바이든이 거의 90% 넘는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월요일 내일뉴스 라이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해프닝이 또 현실화됐는데, 저는 자꾸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런던 고라니 1승 추가 이런 평가 받고 싶지 않은데 어쩌겠어요. 자꾸 맞아 떨어지는 거를. 요게 뭐냐면은
미국이 그 슈퍼투스데이로 워싱턴 정가는 물론이고 하여간 이번 양당 후보 경선이 사실상 미국 예비 대선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말 온 미국인들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표를 얻느냐 요걸 지금 다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이제 개표 진행 중이고 근데 하필 이 슈퍼 투스데이에 인스타, 페이스북, 스레드가 완전히 접속 불가로 다운됐고 유튜브는 디독스 공격을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접속 장애만큼은 어떻게 방어를 했지만 우리 시간으로 어제 자정부터 오늘 새벽까지 미국과 캐나다 등지 일부에서 굉장히 속도가 느려지고 업데이트가 안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또 음모론을 비롯해서 도대체 이게 누구 소행이냐. 그럼 가장 이득 본 사람이 흔히 이제 범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번 미국의 예비 대선이라고 하는 슈퍼 투스데이에 미국 현지인들의 가입자 수 비율이 가장 높은 SNS들 순서대로 다 이렇게 서버가 뻥난 이 상황에서 제일 혜택을 본 사람 누구냐 이걸로 좀 시끄럽습니다. 근데 참 이 와중에 희한하게도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트위터 최근에는 이제 X로 부르는데 여기만 다운이 안 됐어. 그래서 처음에는 와 정말 일론 머스크가 경영 하나는 끝내주길 잘한다. 그렇게 직원도 괴롭힌다더니 여기 트위터 사이버 보안은 뭔가 달랐나 보다. 이렇게 다른 데보다 수준 높구나. 대단하다 이런 반응이었다가 가만 있어봐. 생각을 조금 더 해보니까 누가 봐도 이거 수상하지 않냐 그러면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걸 두고 만약에 미국 내에 범인이 있다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랑 뭔가 연결이 돼 있을 법한 어떤 그 다크웹 운영자나 아니면 코인충들 지실 거고 만약에 범인이 미국 밖에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지난 미국 대선 때 이제 그 트럼프 편에서 미국 대선 개입했었던 러시아 그 크렘린궁 해커 조직 아니면 지금 이제 러시아는 그 러우 전쟁 때문에 뭐 여력이 없으니까 북한 해커 그룹이 이 소행일 것이다 이런 썰들이 현재 SNS에서 막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내일 뉴스 라이브에서 북한에 근무했던 독일 대사가 김정은이 이번에 어떻게든지 트럼프 선거 운동을 도울 거라고 미리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제 만약 슈퍼 투스데이에 맛보기로 한번 이걸 보여준 거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뭐 있죠. 뭐 TV 토론부터 뭐 여러 경합주에서 뭐 연설 등등 그런 중요한 이슈 있을 때마다 이런 식의 인터넷을 통한 공격이 계속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결국 또 증시에서는 사이버 보안 아닌가요? 그럼 여기서 마침 오늘 참 날도 잘 잡았어요. 미국의 대표 사이버 보안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새벽에 뉴욕 증시 마감 직후 실적 공개했는데 결과는 그 3대 항목 있죠. 매출 주당 순이익 가이던스 이게 이제 향후 실적 전망인데 이거 셋 다 모두 예상치를 박살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해버렸어. 이 중에서 4분기 매출이 2억 8천만 달러로 창사 이래 최고치 찍었고 그래서 이제 외신들도 야, 이 사이버 시큐리티의 전 과정을 한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뿐이다. 이렇게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고요. 그래서 이제 장중에는 사실 이번 실적에 대해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래서 한 5% 정도 경계감으로 빠졌는데 이렇게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하자마자 애프터마켓에서 곧바로 23% 상승하면서 달나라로 직행해버렸습니다. 야, 진짜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주주분들을 오늘 새벽에 그냥 도파민에 완전 흠뻑 젖어버렸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와중에 그 주식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미국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랑 그 남편이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주식을 또 보유하고 있다고 이게 알려지면서 야, 진짜 이분들은 엔비디아도 갖고 있고 이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미국의 그 같은 사이버 보안주인 팔로알토 콜옵션도 또 갖고 있대요. 이 정도면 진짜 이거 와. 하여간 이 낸시 펠로시는 평소에 그렇게 뭐 평등의 가치, 기회, 공정 그리고 부의 재분배 이런 걸 강조하면서 현실에서는 남편하고 거의 타짜급으로다가 그냥 찍는 것마다 다 대박이나 완전 부창부수로 2인 부부 그 단으로다가 거의 주식 천재, 투자 천재급 반열에 올라 있는데 하여간 이래서 정치인은 그냥 직업 내지는 배역이라 그러나 봐.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그때만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고 대신에 퇴근하면 원래 본연의 그 자기 캐릭터대로 돌아가서 산다 이거죠. 하여간 이 낸시 펠로시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그 당시 방역 지침 어기고 미용실 갔다가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드라이 하면서 막 그 미용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거 사진 찍혀가지고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는데 당시에 이제 본인이 나는 억울합니다. 이 모든 게 셋업 범죄다. 우리말로 함정이자 어떤 그 유도에 자기 걸린 거라고 오히려 나는 피해자라고 이렇게 항변을 했죠. 하여간 한국이든 미국이든 정치인들의 얼굴 두께는 진짜 넘사벽이야. 우리 같은 애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
런하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포지션이 그야말로 참 바람 잘 날 없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방사는 제가 2년 전에 그 러우 전쟁 터졌을 때부터 지난 28 전쟁, 그리고 뭐 그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이제 걔네들이 수에즈 운하 장악하고 하는 이럴 때마다 뭔가 하여튼 글로벌리 일 터질 때마다 우리 K 방산주는 점점 높으신 귀하신 몸이 될 거다 다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곳인 거 더하기 K 증시는 또 정말 가지 많은 나무 그 자체잖아. 뭔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처럼 미국 그 슈퍼 투스데이에다가 오늘 밤 제롬 파월 연준의장 연설, 그리고 중국 양회,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미국 고용지표, 그리고 이제 2주 뒤에 FOMC까지 이렇게 지금 복잡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아유 소나기는 뭐 피하고 보자, 굳이 이럴 때 K 주식을 급하게 꼭 사야 될 이유는 없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K 2차 전지주들 모처럼 시퍼렇게 멍이 든 그런 날이었는데, 저는 외신에서 이 소식을 보고 약간 희망을 가졌달까? 그 영국 자동차 중에서 제규어 있잖아요. 나름 예전에는 거의 벤츠하고는 또 다른 럭셔리의 그런 상징이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내 친구 와이프가 제규어 S타입인가 그거를 처음 샀는데 아주 그냥 학을 떼더라고. 진짜 무슨 코미디 영화에 나온 것처럼 어디 가려고 이제 운전석에 딱 문 닫고 타가지고 시동 걸고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운전석 사이드미러가 없어. 그래서 차문 열고 보니까 밑에 떨어져 있어. 차 문 닫으면서 분리돼가지고 깨졌대. 하여간 근데 이 제규어가 올해 6월에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이제 전면 중단하겠다, 그리고 내년부터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완전 탈바꿈한다, 이런 발표를 오늘 한 거예요. 글쎄요. 전기차가 그렇게 만만하니? 아니 애플도 벌써 한 8번 도전했다가 9번째 말아먹은 게 전기차인데, 하여튼 근데 이 제규어가 랜드로버랑 같은 그 회사라서 제규어 랜드로버 이래서 JLR 이렇게 부르는데, 앞에 말한 대로 워낙 좀 품질 문제가 많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차가 안 팔려서 경영난 때문에 이 JLR이 여기저기 막 팔려다니다가 뭐 미국 포드, 독일 그 BMW 로버 그룹, 그러다가 결국 인도 타타 자동차에 인수돼 가지고 지금은 거기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규어가 아니 올해 6월이래 해봤자 이제 3개월 남았어, 이렇게 기존 내연기관 생산을 완전히 전면 중단하고 이제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새로 태어난다는 이게 무슨 뜻일까? 이미 제규어 전기차 모델은 나와 있거든요. 뭐 잘 안 팔려서 그렇지. 하여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규어 모 회사인 인도 타타 자동차도 이미 여기도 뭐 전기차는 생산을 하고 있고, 여기는 배터리까지 자체 생산하면서 내재화도 성공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도 타타 자동차가 유럽이나 해외 시장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제규어 브랜드를 활용하려는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결정적으로 그 1,000만 원대 저가 내지는 경영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하고 이제 타타모터스가 경쟁을 하는 건데, 이거 음모론인가? 하여간 그렇다고 소설급은 아니고 근거가 다 있는 거니까 하여튼 앞으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전기차 시장도 완전히 중국, 인도 끼어들어가지고 레드오션 진입하면은 이제 그때는 또 이제 치킨 게임, 그러니까 무제한 가격 경쟁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럼 당연히 배터리 내재화로 가면서 배터리 소재까지도 전부 완성차 제조사들이 벌크로 구해다가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광물이나 뭐 기타 배터리 소재 같은 그런 것들을 전 세계에서 제일 싸게 제일 빨리 잘 구하는 애들이 일본 종합상사 애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유태인들이 테슬라 숏, 토요타 롱 이러면서 전기차 시대의 어떤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 시간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오늘 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하원의회 증언 및 연설, 요 관련해서 이제 어제 내일 뉴스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번에 월가에서 기대하는,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 캠페인에 써먹으려고 하는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든지 돈을 푸는 쪽으로 압박을 하겠지만, 정작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를 좀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똑같이 제롬 파월이 지난 미국 CBS 그 60미니츠 있죠. 그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재탕을 할 것이다. 그래서 당시 이제 핵심이 뭐였냐면, 금리를 너무 늦게 내릴 때의 리스크랑 너무 일찍 내렸을 때의 그런 리스크 중에서 제롬 파월 본인은 너무 일찍 내렸을 때의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한다고. 그게 이제 당시 실망을 줬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서둘렀다가 그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이 도로 튀어 올라오는 그런 꼴은 나는 못 본다, 이런 소리를 오늘 밤 의회 증언에서도 반복할 것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상합니다. 그 대신
지금 현재 이 미국 Federal Funds Rate죠. 연방 기금 금리 5.5%. 이 금리는 누가 봐도 금리 정점이고 언젠가는 금리 인하가 필요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단기간의 금리 완화 가능성은 낮은 이런 메시지를 준비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골드만삭스는 최근에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테슬라에 대해서 IRA랑 차량 가격이 관건이라고. 결국 그러니까 아무리 내연기관을 규제한다고 뭐 때려잡아도 현재 어떤 전기차의 위상으로는 보조금이나 디스카운트가 없으면 아직은 내연기관 차에 그 비빌 수가 없다. 경쟁력이 너무 약하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분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과연 테슬라는 물론이고 우리 K배터리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 소재주들한테 득이 되는지 아니면 독이 되는 분석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글로벌 배터리 가격이 이미 2019년에 고점을 찍었고 지난 2022년에 다시 반등을 하는 듯 했지만 결국 피크아웃이 나오면서 배터리 가격은 2년 만에 40%가 하락할 것이고 2030년까지는 거의 3분의 1 가격까지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K 증시 관련 외국계 리포트를 보면은 UBS는 K 유통소비업종 분석에서 1분기에는 신세계 백화점이 아웃퍼폼 할 것으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호텔신라 면세점 매출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거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UBS가 2025년까지 장기 전망으로 아시아 배터리 밸류체인 분석에서 선호도 순으로 쭉 선정을 했는데 먼저 중국에서 최선호주는 CATL, 그 닝더스다이 요거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375위안. 야, 이 오늘 CATL 주가 160 몇 위안인데 거의 100% 넘는 업사이드죠. 그 다음 우리 K배터리 섹터에서 최선호주는 삼성 SDI, 그 다음이 SKI 테크놀로지, 그 다음 LG화학, 그리고 이제 중립 의견에는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여기까지. 다 매도 의견은 딱 하나. 또 모두가 불길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미운 오리 새끼 에코프로 BM입니다. 여기 UBS 매도 의견에는 목표가 16만 원. 다음 이제 모처럼 CLSA 그 크레딧 리온의 증권에서 K 증시 투자 전략으로 이제 저 PBR 테마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때가 왔다. 그래서 이 CLSA의 저평가 선호 종목으로는 현대차, 기아차, KB금융, 하나금융, 신한금융지주, DB손해보험, 삼성물산, SK스퀘어, SK, LG까지를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은 벌써 목요일 뭔가 이제 그 숫자가 주는 어감마저 좋은 3월 7일인데요. 오늘 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하원 증언 그리고 내일 밤에는 상원에서 증언 및 연설 이렇게 잡혀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또 모든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주시할 수밖에 없죠. 이제 이게 꺾이면 이제 드디어 미국 증시도 조정 들어가는 거고 어제처럼 3대 지수가 만약에 하락을 해도 엔비디아가 만약에 버텨주면 월가에서는 나는 파티장 안 떠날 거야. 아직 연장 11회밖에 안 됐어. 최대 연장 15회까지 있어. 이렇게 또 버틸 거니까요. 내일 우리 정부에서는 AI 자율 제조 주요 기업 간담회 그리고 재생에너지 업계 간담회도 개최합니다. 사실 요 둘 다 미국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죠. AI하고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 내일 산업부 장관이 고리원전 방문이 있는데 요거 뉴스 타기 좋죠. 그럼 원전 재활용 그리고 원전 폐기물 관련주들이 증시에서 이제 주목받고 그리고 내일 2023년 산업재해 현황 특히 이제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정부 공개하는데 그럼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그 테마로 스마트 공장, 무인 기계 요런 쪽. 다음 내일 해수부는 자율운항 선박 실증선 명명식을 개최할 예정인데 요거는 그 자율운항 선박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세계 최초로 HD 현대 자회사 아비커스 여기가 이제 무인 대양 횡단에 성공을 했었는데 요즘 열심히 다른 데서도 이제 따라가고 있죠. 다음 내일 이제 한국 노총 창립 78주년 기념식인데 여기 이제 여야 정치인들 총출동하고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주 4일 근무제에 대해서 약간 운을 띄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증시에서는 그 코로나 리오프닝 테마, 여행, 항공, 호텔 요쪽 거기다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주 4일째 최대 수혜는 반려동물 요쪽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리고 내일 마침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SK 하이닉스 인천 공장에 방문할 예정이고요. 다음 유압 로봇 제조사 KNR 시스템이 내일 목요일 상장일입니다. 다음 중국은 무역 수지 발표.
하여간 이 중국은 수출이 부진하면은 글로벌 제조업 경기 전체를 걱정해야 되고, 수입이 줄면 중국 내수 경기 부진으로 부동산 경착륙의 그 어떤 여파를 또 온 세계가 다 같이 걱정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다음 내일 밤 유럽 중앙은행 ECB 금리 결정 회의 있고, 다음 미국에서는 이제 내일 바이든이 집권 일기 마지막 국정 연설을 대통령으로서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IRA,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하면은 그 기존 굴뚝산업 종사자들, 뭐 여기 자동차, 뭐 정유화학 다 들어가는데 여기 근로자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또 그 친환경에서 소외시키지 않고 환심을 살 수 있을지. 그러면 이제 결국 또 돈 풀어서 증시부양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다음 앞에 말씀드린 제롬 파월, 내일은 상원에서 증언 및 연설 있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연설도 내일 있습니다. 다음 내일 뉴욕 증시 실적 발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 브로드컴, 그리고 마블 테크놀로지, 이렇게가 목요일장 마감 후 우리 시간 금요일 새벽에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하여간 요즘 미국 반도체주들 아무리 뭐 고점 부담이니 어쩌니 해도 실적 발표 나오자마자 호실적면 그냥 위로 몇십 프로 쏴버리는 거, 이건 진짜 미국이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미국 증시는 하한가 제한폭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빵원되는 주식도 나올 수가 있어요. 한국 주식이 거기 만약에 다가 있다면. 왜냐면 공매도 치다가 전부 청산돼가지고 주가 빵원까지 떨어지는 그런 사태에 나는 거죠, 뭐.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